어. 수투, 규토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 해야겠죠. 수능 특강, 수원이랑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이제 4월, 5월쯤 되니까. 근데 지금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내가 한국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벌써 끝내는 거예요. 수업만 오지게. 뭐 오지게 했으면 벌써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수업만 했으면. 그래서 오늘 수학쌤이 들어오셨는데 쌤이 연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수학을 안 펼치고요. 저도 이거만 펼쳤고. 그래서 수학쌤이 너 빼고 저 가르치는 수책 빼고 수학 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 친구가 장난으로 수학 다들 말해서요. 크크크 문과가 아니라 크크크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쌤이 진짜 진지하게 짜증나셔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하냐고 지금 쌤들 생각도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목표를 갑자기 2월 한 달에 쌤을 다 끝내는 목표 정하는 거예요. 수업을. 제가 네? 수원 하는데 쌤만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치, 각자 필요한 거 하고 있지 않을까? 워낙 요즘에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입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굴하지 마십시오. 자, 91번에 함수 fx는 먼저 로그 함수로 증가하는 형태로 로그 3x 더하기 2라고 주어져 있고, 자, gx라는 함수는 삼각함수인데 탄젠트로 정의되어 있네요. 3탄젠트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적절히 평행이동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 자,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해서 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f의 합성 gx에 자, 무엇을 찾으라 그랬냐면 최대랑 최소를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합성함수니까 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우리 저 복잡한 정역을 뭐 하기로 했었냐면 치환하기로 했고, 치환한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치환하게 되면 gx를 t로 치환했을 때 t는 3탄젠트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며, 자, 그럼 요 그래프는 지금 x값의 정역 범위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니까 요 범위에서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x축으로 평행이동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시작하는 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 그래프가 쭉 그려지면서 자, 점근선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탄젠트가 한 주기 이렇게 그려질 건데, 탄젠트의 지금 한 주기가 얼마기 때문에? 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점근선은 이 6분의 파이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자, 이 반주기가 2분의 파이만큼 간 곳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6분의 3파이 더하면 여기는 6분의 2파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내 정의가 어차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거든. 그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만 그래프 그린다 치면 0은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거고 6분의 파이도 6분의 2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요 사이 어디까지인가 있으면서 내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역에 0 넣으면 최소 t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넣으면 최대 t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0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여기 함수값이 3탄젠트 6분의 파이. 자, 루트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서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3탄젠트 3분의 파이고, 루트 3이니까 3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t값의 범위가 루트 3부터 3루트 3까지다. 끝!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합성함수의 식은 ft가 되는 거니까 ft는 지금 증가하는 로그 함수 형태로 로그 3의 t 플러스 2라서 자, 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서 정역 범위가 루트 3부터 3루트 3까지가 됐다 하면 최소는 루트 3에서 생기고 최대는 3루트 3에서 생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루트 3 집어넣으면 3의 2분의 1승 되면서 얘가 2분의 1 더하기 2가 최소값이 될 거고, 3루트 3 넣으면 얘는 3의 2분의 3승 되니까 자, 들어가면서 자, 2분의 3 더하기 2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마무리 끝. 자, 이렇게 정리 필요한 거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 있나요? 없어요. 그죠? 정역 복잡하면 특히 합성됐을 때 저렇게 치환해서 문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정리한 동안 94번을 적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나요? 자, 94번입니다. fx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사인 그래프고, x축 평행이동 들어가서 좀 불편해 보이긴 한데, 그거는 일단은 조금 이따 고려하는 걸로 하고, 문제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기준선이 이고 진폭이 4인 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접어 올리는데, 자, y는 2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n개라고 정의해줬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 그러면 얼마나 드러나는지 표현되어 있어야 이 n의 개수가 정해질 거니까, 자, 구간의 형태를 보니, 자, 이게 몇 주기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먼저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자, x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분의 2파이가 되는데, 그럼 a분의 4파이까지 그릴 거니까 두 주기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려야 되겠네. y는 2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시작하는 지점이 0이 아닌 거다. 그쵸? 평행이동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시작점의 좌표는 여기 정역이 0 되는 곳 찾아보면 3a분의 파이가 된다. 확인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주기만큼 더 간 곳이 3a분의 파이에다가 a분의 2파이 더한 곳이고. 두 주기 좀 더 갔다 치면, 두 주기 더 갔다 치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쯤에 이제 3a분의 파이에 플러스 a분의 4파이. 요까지가 되겠다. 그쵸? 자, 우리 사인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제 삭식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요런 상태인 건데, 자, 여기다 그려놓고 나서 이제, 여기가 y는 2고요. 자, 진폭이 4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6이 될 거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인데, x축 기준 접을 거니까 점 가운데 x축 이렇게 그리면서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를 확인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3a분의 파이에서 시작하는 함수값 0인 건 알고 내 정렬 0에서 출발하니까 0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을 면밀하게 해야겠네요. 아이 좋아.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이전에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0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 x자리에다가 내가 0을 넣게 된다 치면 사인의 함수값은 4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가 돼요. 확인이 되죠? 자,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나가면 마이너스 4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2 되는데 자,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얘는 이 진폭 2보다는 여기 있는 요 축까지의 거리인 2보다는 좀 더 낮은 곳에 함수값이 생기니까 0이라는 함수값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쯤에 있겠네라는 생각인 것까지 이해되셨음? 그럼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자, 요 똑같은 모양 가질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한 주기가 두 주기가 그려져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접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요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괜찮아? 그러면 접해 올라가면 얘는 이제 2는 못 되고 이렇게 얘 접해 올라가면 딱 어디에 마주칠까? 2에 마주치겠죠? 자, 하고 다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접해 올라가면서 2에 딱 마주치면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a분의 4파이까지 가능해요. 자, 이게 우리의 fx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자, 이 fx에다가 y는 2를 그었을 때 교점 개수를 먼저 정하래요. y는 2가 여기 기준선이 되는 거니까 쭈루루루루룩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 그치? 그래서 n은 6으로 정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6개의 정역의 총합의 x좌표 총합이 얼마 된다 그랬냐면 39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그 x값들의 합을 찾아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찾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성 이용하자는 느낌으로 대칭성 이용하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겠다. 그쵸? 자, 물론 여기 대칭축 찾아서 2개 더해도 되고요. 여기 대칭축 찾아서 2개 더해도 되고 개인의 자유기는 한데 어디를 좀 찾아볼까 싶으냐면 자, 먼저 여기가 아까 시작하는 3a분의 파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주기가 끝나는 이 지점이 자, 3a에다가 a분의 2파이를 더한 곳이니까 자, 요만큼이 지금 한 주기라서 a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쯤에서 이제 2 되는 곳에서 딱 끊기는 반주기를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여기는 요 간격이 a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또다시 얘를 반으로 쪼개면 이 4분의 1주기는 2a분의 파이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여기 대칭선의 위치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대칭선의 위치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모조리 다 더하면 되는데 어떻게 더하는 게 제일 편할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한 주기 안에 이렇게 3개 더해지고요. 이렇게 3개가 더해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주기에서 요 앞에 있는 거 3개 합하면 나머지들은 다 한 주기씩 더해지는 거니까 등차수열의 형태가 만들어졌던 거 기억납니까? 4씩 더해서. 그럼 요거 3개 더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주기씩 더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여기 가운데 대칭선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3a분의 파이에서 4분의 1주기를 더한 2a분의 파이를 더한 요 위치가 3a분의 파이 더하기 2a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뭐 통분해서 계산한다 치면 6a분의 2파이랑 그대로 3파이 될 거니까 5파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럼 여기 있는 이 x좌표의 합은요? 몇 a분의? 3a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쵸? 이해하심? 그럼 요거 하나 더 해야겠네? 요 위치는 여기에서 또다시 뒤에서 뺍시다. 여기서 2분의 1주기 빠진 거니까 4분의 1주기 빠진 거니까 자, 요 값에서 2a분의 파이만큼 뺀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x좌표 계산하러 갈게요. 그럼 여기는 자, 지금 두 번째 주기가 시작되는 3a분의 파이 더하기 a분의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학교 갔다 와서 졸려요. 자, 통분하면 6a분의 2파이 더하기 그대로 6 곱하면 12파이 거기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얘가 6a분의 11파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가능.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6a분의 11파이가 됐습니다. 그럼 요렇게 모조리 다 더하게 되면 자, 얘가 6a분의 10파이고 6a분의 11파이니까 자, 요거 총합이 6a분의 21파이 되고 자, 그대로 3약분되면서 2a분의 7파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은 아까 내가 구했던 정의역에서 다 한 주기씩 더해진 거고 그 한 주기씩은 a분의 2파이가 되니까 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했을 때 이 값에다가 a분의 지금 2파이라는 주기가 몇 번 더해질 거다? 3번만큼 더 더해질 거다 라는 생각으로 자 다음 나오는 3개 항의 합이 2a분의 7파이에다가 a분의 6파이가 더해진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것도 통분해서 마무리 해주면 자 얘가 지금 2a분의 자 아래로 2 곱하면 되니까 자 11 더하기 12에서 23파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의 총합은 요 뒤에 있는 거 3개 합이랑 앞에 있는 거 3개 합 어디 갔니? 앞에 있는 거 3개 합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 거. 그럼 앞에 있는 거 3개 합이 2a분의 7파이였고 뒤에 있는 거 3개 합이 2a분의 23파이였으니까 뭐 정리하게 되면 2a분의 30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15a분의 15파이가 된다 이런 생각이네. 끝. 자,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39가 된대요. 잠깐만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요? 뭔가 1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파이 2a분의 파이 2a분의 파이 더하면 6a분의 5파이 더해서 2배 3a분의 5파이 3a분의 파이에서 a분의 2파이 더하고 다시 2a분의 파이 뺐다. 6a분의 2, 6a분의 12, 6a분의 3, 6a분의 11, 6a분의 10, 6a분의 21파이, 2a분의 7파이, 2a분의 7파이에서 a분의 2파이 3개 더할 거니까 a분의 2파이 더해주고 바보네.
미안,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 아닌데? 2a분의 요거 계산이 잘못했네. 2a분의 7파이였는데 쌤이 2a분의 11파이에다가 더했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 얘가 2a분의 7파이에다가 자 2a분의 자 2배 하면서 12파이 더해질 거고 그럼 요거 총합이 2a분의 19파이가 됩니다. 그럼 x총합은 2a분의 19파이에다가 여기는 2a분의 7파이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만들어지는 값이 풀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2a분의 16파이 그럼 2 나뉘어지면 a분의 13파이 된다. 13이 등장을 하네요. 다행히. 자 그럼 그 a분의 13파이가 얼마나 됐냐면 39라고 된 거니까 자 여기서 a 값 찾아보면 a는 자 39 나누어지면서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3분의 파이랑 6을 곱해서 답은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까지 마무리. 정리가 좀 됩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의 x좌표의 총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칭성을 이용하기로 했고 물론 그 대칭성 이용하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 한 주기랑 뒤에 있는 두 번째 주기에서 모조리 한 주기씩 더해지면서 다음 점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앞에 있는 거 3개 총합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자 주기가 a분의 2파이라서 주기 3번 더해서 자 뒤에 있는 3개 총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둘을 더해서 전체 x 총합을 만들어줬고요. 됐나요? 자 해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프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관계나 계산들은 예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 자 필요한 거 정리한 동안 다시 97번을 그리고 있겠습니다. 자, 9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정의역 0부터 2파이까지 함수 fx가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뉘어주면서 그려져 있고, 지금 첫 번째 0에서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x축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선에서 자, 0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주기가 붕 하고 그려지는 것 중에 자, 절반의 주기까지만 그리라 라는 생각이라서 자, 0에서 색칠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에서 빵꾸가 뻥 뚫리면서 함수값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구조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준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 사인이니까 이제 이 진폭이 루트 2배 되면서 더 커졌는데 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대칭 이동 들어가서 아래로 블록이 먼저 나와야겠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위로 블록 쭉 올라가면서 x축 치고 나가고 자, 경계 파이에서 함수값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마저 그려진다. 라는 생각까지 끝. 자, 여기에다가 이제 fx = ft라는 자,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근 개수가 3개 돼야 된다 그랬고 그럼 fx 그래프랑 얘는 y는 ft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가 몇 개 되도록 하라? 3개 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t 값이 적당히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t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y는 ft라는 직선이 그려질 거니까 t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 되기 때문에 4개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4개라서 이런 위치의 t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네. 그럼 교점 3개 생기는 선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그 선들을 3개 생기는 선들을 찾아내면 밑에서부터 쭉쭉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여기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곳에서 교점 3개 되는 거니까 이런 위치의 t들이 될 수 있네. 그럼 첫 번째 t 값은 0이고요. 두 번째 t 값은
파이가 돼도 되겠다, 그치? 파이에서 생기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몇 파이에서도 생길 수 있냐면 한 주기 끝에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2파이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런 t의 총합들을 다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니까 하나씩 다 더합니다. 0 더하기 파이 더하기 2파이. 그 y는 ft가 올라가다 또 교점이 세게 되는 순간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기 함수값이 0인 부분에서 또 생길 수가 있다. 그쵸? 그 외에는 생길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럼 여기가 이제 네 번째 t값 t4, 여기를 t5, 여기를 t6라고 하면 t5랑 t6를 열심히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쵸? 대칭성 있으니까. 그럼 쭈르르륵 나누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되는 거니까 t6와 t5의 합은 3파이가 될 거고, 거기에 2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플러스 3파이 더하기 플러스 2분의 파이 하면서 분수꼴에서 개수 정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끝. 자, 그대로 얘는 그래도 앞에 있던 문제보다는 좀 단순한 구조니까 98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쭈루룩. 자, 98번. 그렇구나. 그렇대. 이거 비슷한 걸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이차 함수랑 사인 합성된 거, 상관함수 합성된 거. 자, fx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고요. 자, gx sin x라고 나와 있고,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조건에 맞는 f2를 찾으라. 자, 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상수이다. 자, 가조건을 보아하니까 g의 a파이의 전체 제곱이 1이다. 그렇구나. g의 a파이의 정역 잘못 적었네. g의 a파이의 제곱이 1이래요. 근데 g는 사인이잖아, 그죠? 사인을 제곱해서 1 되는 구조는 사인 값이 1이거나 무슨 일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없겠다, 그쵸? 그러면 g의 a파이가 지금 여기 정역 a파이 넣으면 사인 a파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 제곱해서 지금 1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 해석은 사인의 a파이는 1이거나 또는 사인의 a파이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근데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sin a파이가 1 된 a 값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가장 작은 a는 몇 분의 몇? 2분의 1 되겠다, 그쵸? 한 바퀴 놀고 나서 다시 a가 다시 1이 되려면 그 다음 a는 2분의 5가 되겠죠? 2파이 더해지는 거니까 2분의 5파이에서. 근데 2분의 5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경우이거나, 그럼 마이너스 1 되려면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뭐래? a는 그냥 2분의 3밖에 없다, 그치?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a 값이 정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자, 주어진 방정식 f의 gx는 0이라는, 자, 이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5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자, f의 사인 집어넣으면 합성함수 되는 거니까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치환해서 보기로 했지 않나. 그러면 자,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서 해석합니다. 자, 잘 정리를 해봅시다. 어쨌든 이러한 정역에서 지금 합성함수의 정역이 복잡하니까 gx를 뭐로 치환해 볼 필요가 있고 t로 치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t는 gx가 된 거니까 gx의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정역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인 게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0에서 2파이까지 먼저 그려놓고 나서, 자, 경계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자, 이 그래프에서 t 값이 정해질 때마다 내 실근 x 값이 정해진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풀 방정식은 이제 다시 ft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그럼 ft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차 함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차 함수는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된다, 이런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얘기다, 그쵸? 자, 이 ft = 0을 풀 때 그러면
지금 sin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생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로? 1까지로.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는 t 값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1인 것까지 쭈르륵 그린다라는 생각인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미안해, 여기 x가 아니라 t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는 0이라는 자, 이 그래프 안에서 자, 실근이 어디쯤 생기는지 보자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봅시다. A가 방금 가조건에서 2분의 1이거나 2분의 얼마일 거다? 3일 거다.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럼 첫 번째로 A가 2분의 1일 때를 볼게요. A가 2분의 1일 때는 그럼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플러스 B는 0의 실근을 이 T값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1인 것 사이에서 그려서 본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B가 넘어가면서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이꼴 마이너스 B로 두고 풀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자, T에 대한 대칭축은 얼마가 될까요?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1이 좀 더 가까이 있고요. 플러스 1은 되게 멀리 있겠네. 요만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1절.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마이너스 b라는 상수항의 위치를 어딘가에 그을 거거든. 그어주는데 만약에 이쯤에 쌤이 y는 마이너스 b를 그으면 교점이 하나 생기면서 대응되는 t 값도 하나 생기겠죠. 편의상 여기를 t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이 t1이라는 값은 1보다는 조금 어떤 값이고 작은 값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큰 위치에 있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자, 여기 t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위치를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요 폭이 지금 4분의 3이기 때문에 요 폭도 4분의 3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다. 그치? 그럼 나의 t1은 지금 2분의 1과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하나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t1이라는 값이 다시 치환된 문자의 식인 요 사인에 대한 방정식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b가 이쯤에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풀 방정식은 t1은 sin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1의 값이 지금 아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다 했냐면 작은 위치에 있다 했으니까 아, 여기 2분의 1쯤이랑 1 사이에 y는 t1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 1절? 그럼 대응되는 실근 x 값은 몇 개밖에 안 됩니까? 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럼 여기에서 실근은 x1이랑 x2만 생기는데 이것의 지금 총합이 나 조건에서는 몇 분의 파이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냐면 2분의 5파이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 그래프에서 x값을 찾아보면 여기가 지금 한 주기의 경계 2파이가 생기니까 여기를 파이라 둔다 치면 여기 대칭축이 2분의 파이라서 이거 2개 더해봤자 합은 뭐밖에 안 된다? 파이밖에 안 된다. 모자라다는 얘기인 거지.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 가지고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실근이 좀 더 생겨야 되고 그 실근이 좀 더 생겼을 때 그 실근의 총합이 얼마가 되도록 2분의 5파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2분의 5파이를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y는 마이너스 b를 쌤이 좀 더 내려서 교점이 2개가 되게 만든다 치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생기는 t알파랑 여기 생기는 t베타는 분명히 몇 분의 몇에 대해서 대칭성 있게 마이너스 4분의 1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그려지는 상수값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에서 이차함수의 대칭축인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이 t알파랑 t베타가 b값에 따라서 같은 폭만큼 점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얘가 점점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그 실근의 총합이 과연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느냐를 관찰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생긴 순간이라고 하면
뭐 얘보다 조금 밑에다가 T알파 하나 그리고 얘보다 조금 위에다가 T베타를 하나 그렸다 치면 그럼 여기에서 실근이 총 몇 개가 생기는 거고 4개가 생기는 거고 그럼 각각의 쌍의 합이 여기 대칭축이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이렇게만 더해도 3파이 이렇게만 더해도 3파이니까 자 총합이 몇 파이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두 번째 그림의 위치에서는 자 지금 실근이 4개 생기면서 총합은 자 6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너무 크다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 2개만 더해도 이미 3파이가 되거든. 그럼 여기 2개가 생기면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얘는 더더더더 내려가지고 2개가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여기서도 2개가 안 생겨야 되니까 얘가 더더더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딱 만나게 하면 이때 여기 교점에 x좌표가 2분의 3파이죠. 2분의 홀수 파이고 그럼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폭이 4분의 얼마냐면 3이 된다. 그치? 그럼 이 위로도 4분의 3만큼 가서 자 대응되는 t값이 하나 더 생길 건데 거기에 그대로 t값이 하나 대응되는 게 생기게 되면 이때 여기 있는 이 두 식의 합은 두 x좌표의 합은 파이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위에서 이렇게 2개 생기면서 파이 만들고 자 밑에서 2분의 3파이 만들면 딱 몇 분의 몇 파이가 되겠다는 생각 2분의 5파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야. 촥촥촥촥 마이너스 4분의 1 기준으로 T알파랑 T베타가 촥촥촥촥 가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3파이 3파이니까 6파이 가다가 그치? 그 합이 지금 몇 분의 파이가 되기를 원하냐면 2분의 5파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까지. 많이 어렵니? 이걸 해야 돼. 이게 요즘 너무 유행하는 지문이라서. 삼각함수랑 이차함수에서 합성하는 거. 응? 왜? 이거? 아니요. 한 그냥 18번? 아니, 18번이 아니구나. 그치. 이제 객관식 쪽에, 서술형 쪽에 나오면 그냥 한 20번? 4점짜리 중에 제일 쉬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냐고, 이 문제를? 권장하는 시간. 권장하는 시간? 이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5, 6분 안에 승부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바로 생각해서.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낯설어서 그렇고. 근데 사실 2번째죠.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걸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는 여기 X개수를 정해준 문제였고, 얘는 X개수를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준 문제라서, 그래서 그런 단계, 앞쪽에 있는 기본 단계 문제가 해석이 익숙해지면, 이것도 그런 거다니까, 이제 그렇게 빌드업을 시켜주고 있는 거지. 요 교재가. 그래서 뭔가 이 교재가 그냥 그 빌드업이 잘 돼 있어서 쌤이 쓴다라고 그때 얘기했었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얼른 정리를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치환은 되잖아. 그치? 치환을 하면 지금 내가 다룬 x값의 범위가 문제에서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이 사인 그래프를 웅 하고 그리면 이 치환된 문자 t축의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2파이 여기는 0 그쵸? 그럼 내가 풀 방정식은 ft 이꼴 0이 되는 건데 t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인 곳에서 ft는 0을 풀어서 t값을 먼저 찾아야 돼. 그 대응되는 t값에 대한 또다시 x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쵸? 어쨌든 합성함수니까 이걸 2번 거쳐가야겠죠. 자, 그럼 저기에서 지금 ft를 풀려고 하는데 지금 이 fx에서 이 1차항의 개수가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뉘어졌다라는 생각이에요. 2분의 1인 거랑 2분의 3인 걸로. 이해했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2분의 1인 걸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럼 a가 2분의 1일 때 ft는 그대로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t값이 어디쯤 생긴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상수항 b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B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실근의 위치도 함께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럴 거면 B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자, 좌변에는 결정된 2차 함수와 우변에는 움직이고 있는 상수함수의 구조를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고. 그럼 이 2차 함수식이 대칭축이 t는 몇 분의 몇인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인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이 t 값의 범위에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만큼 그려지는데 y는 마이너스 b가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교점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t 값도 몇 개일 거다라는 생각. 두 개일 거다라는 생각. 근데 그 두 개의 t 값인 t 알파랑 t 베타가 t 값이 몇 분의 몇인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기준으로 대칭성 있는 크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기준인 선 먼저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 여기서 떨어진 폭이랑 여기서 떨어진 폭이랑 자, 똑같도록 하면서 이렇게 좀 더 큰 t 값이 자, 오른쪽에 있는 tb가 된다는 생각이고요. t 베타. 좀 더 작은 함수 값이 이렇게 그어지는 상수 함수의 값이 y는 t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에 긋는 이유는 여기서 실근 t 알파랑 t 베타가 생기면 이 방정식의 근이 t 알파랑 t 베타가 생기면 이 값을 여기 있는 사인에 대한 삼각함수 방정식에 또다시 넣어서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라면 지금 t 베타랑 만나는 곳에서 실근이 두 개가 생기고 t 알파랑 만나는 곳에서 실근이 몇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그것 총합을 찾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근 두 개의 합은 여기 대칭축이 2분의 파이라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파이고 여기 대칭축이 지금 2분의 몇 파이가 되냐면 3파이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합이 뭐가 될 거니까 3파이가 될 거니까 이렇게만 두 개 더해버려도 총 4파이가 돼서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 없어서 너무 많다 이거야. 너무 크다 이거야. 그래서 교점 개수를 줄이거나 어쨌든 실근 총합을 줄여야 돼서 얘가 점점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죠. 더 오므라들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합이 계속 더 커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늘리다 보니까 좀 경계에서 이제 특별한 위치가 있죠. 거기가 무슨 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인 곳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T알파가 위치하게 되면 자, 요 폭이 지금 몇 분의 몇이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4분의 3만큼 더 올라간 위치에 다시 T베타가 그어진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T알파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T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3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2분의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위치에 그어지면 이 두 실근의 합은 파이가 되고 여기 실근은 하나만 생기면서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파이랑 2분의 3파이 더하면 딱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정해지는 거죠. T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T베타가 2분의 1인 상태로. 그럼 B값이 정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뭐 둘을 넣었을 때 값은 어차피 똑같긴 할 건데 마이너스 1 넣는 게 훨씬 편안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B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B가 되니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하죠. A가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1일 때. 끝.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지. F2를 찾으래요.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니까 4에 A 자리 2분의 1 넣으면 플러스 1, B 자리에 또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갈 거니까 답은 2분의 9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거 어디서 봤더라? 우리 저번 시간에 풀이할 때 봤는데 몇 번이랑 지금 짝지지? 터프에서 봤었나? 터프가 아니라 그 뭐야? 마스터 스텝에서 봤었나?
아닌데, 마스터 스텝 아닌데? 이거 어디서 본 거야, 도대체? 우리 봤잖아? 나만 봤니? 아닌데? 뭐지? 왜지? 93번? 53번? 맞네. 맞아. 맞아요. 53번이네요. 그죠. 이게 사실 2000식에 무슨 함수가 합성된 거니까? 삼각함수가 합성된 거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얘랑 완전히 사실 일치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죠.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하시고요. 네. 해봤냐고? 2분의 1 했는데 답이잖아? 그럼 현장에서는 빨리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2분의 3일 때도 해보면 되는데 2분의 3일 때 보면 모순이 생깁니다. 빨리 보여줘 보면 2분의 3일 때 생각해볼까? A가 2분의 3이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3이 돼요.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여기 밑에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쭉 커지다 보면 봐봐. 여기 두 개 합이 3파이지. 그럼 여기서 조금 착 해서 두 개 생기면 3파이 돼서 몇 파이? 6파이. 다다닥 가다가 여기서 만나도 얘는 2분의 3파이지만 여기서 아직 3파이예요. 그럼 그 뒤로는 얘는 만나면 없고 얘는 3파이. 근데 여기 가면 또 2파이 0도에서 3파이. 그 뒤로 다시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5파이가 안 드러나.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매우 주요하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3파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 금방 판단이 됩니다. 배웠나요? 다운이 괜찮아? 생존하고 있어? 네, 그럼 10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스터 스텝으로. 몇 분입니까? 100번이 마스터 스텝이 아니구나. 55분 빨리 할게요. 아이고, 또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거기 적혀있죠? 다녀오세요. 한 번만 먹는다 했으니까 한 번만. 아니, 손이 없다고. 손이 모자. 나 3개 들 수 있어. 내거 입에 물어도 돼. 입에 물어도 돼, 뭐야. 자, 문제 적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있어 보세요. 백 번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까? 또. X는 파이. X는 파이. 문자가 너무 많다. 그쵸?
A랑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결정돼 있으면 내가 그래프를 좀 구상하거나 옮기기가 편했을 텐데 이 그래프를 결정짓는 미정계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다행인 건 여기는 A, B가 5 이하 자연수입니다. 1부터 5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몇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된다는 얘기일까? 25개만 그려보면 돼. 근데 25개를 그려보다 보면 중간에 규칙이 보이지 않을까? 자, 만약에 내가 1, 1인 것부터 그려보고 1, 2, 1, 3, 1, 4 이렇게 그려보는데 그 중간에 뭔가 규칙성이 안 보인다. 그럼 빨리 다른 과목을 쳐야 돼. 에? 아니야, 보이게 돼 있어. 하다 보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점점 빨라질 거고. 그래서 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상황이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변화하면서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고생 많습니다. 커피 건데 왜 두 개야? 다원이 커피 하나, 수화물, 민경이 커피 하나. 진짜 고생이 많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25가지 케이스를 다 그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조작하는 변인이 두 가지가 될 때는 하나를 고정해 놓고 다른 하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표현부터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이러한 상관함수 사인 그래프랑 x는 파이의 교점들을 모아서 집합A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상관함수 그래프랑 y는 1의 교점을 모아서 집합 B, y는 3의 교점을 모아서 집합 C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그려져야 일단 집합들이 구성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러면 일단 뭐 기준선부터 잡아볼까요? 자, 우리 생각해보자. 진폭이 결정되어 있는 게 편합니까? 기준선이 결정되어 있는 게 편합니까? 기준선이 정해져 있고 진폭에 따라서 사인 값을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게 편하다. 그쵸?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생각해보면 B가 얼마인 것부터? 1일 때부터 본다 치죠. 그러면 여기에 Y는 1을 그려놓고 나서 자, 지금 사인 그래프 한 줄기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는 A 값이 얼마일 때라고 생각한다? 1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 칸짜리. 이해했나요? 그럼 그때 여기가 어쨌든 0이고 여기 절반 주기가 파이고 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위치가 되겠다. 그치? 열린 구간이니까 빵꾸는 마지막에 뻥뻥 뚫어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x는 파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집합A라고 한대. 그럼 얘는 x는 파이는 정역이 정해지는 거니까 교점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길까요?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이 분홍색 점으로.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교점 찾고자 하는 곳이 y는 1이래요. 그럼 y는 1이 또 기준선이니까 이렇게 노랗게 그려주면 y는 1과 교점이 생기는 곳이 몇 개냐면 한 개니까 여기 한 개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리고 나서 y는 3이 있어야 되는데 y는 3은 이거보다 두 칸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럼 y는 3을 이렇게 실선으로 얘만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니까 그어주면 이 상하함수 그래프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빵개인 거고. 그것들을 모조리 합집한 것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그래프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A를 이제 하나씩 키워나가는 거죠. 그럼 A가 2가 되면 얘가 키가 한 칸씩 자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쵸? 여전히 A에서 1개. 얘는 집합 B의 원소니까 B의 원소 1개. 이렇게 되겠네. 컷! Y는 3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안 되겠네. 그럼 키가 또 커져야겠네? 그럼 키가 3이 되면 이제 여기서 교점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C의 원소가 하나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미쳤나봐. 미안해. 정신 차려야지. B가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지. 지금 A가 2인 그래프에서는 B가 여기 하나, 몇 개? 2개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세 개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B가 1일 때 A가 얼마인 게 가능합니까? 2인 게 가능했습니다. Y는 1이랑 Y는 3도 있죠. 집합 C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B는 기준선이에요. 어디? 뭐야, 씨. 맞아요. 미쳤네? 저기 왜 1이었어? 맞죠. B가 1인 거니까
y는 1이 지금 기준선이 되는 거고 이게 b가 1인 상황이라서 맞아. 뭘 그리고 있었던 거야? 자, a 값이 1일 때 한 줄기 그리면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x는 파이 하나 그려질 거고 에이 다시 해야 되네. 그럼 여기 이제 교점이 하나 생겼다. 그쵸? 교점이 하나 생겼고 맞아. y는 1이 그려져야 되니까 요 선이랑 교점을 보는 건데 그럼 y는 1 그러면 여기 교점이 지금 얘는 겹친다. 그쵸? 그러면 합집합하면 여기는 원소는 지금 각각 2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합집합하면 원소는 몇 개로 생각한다? 1개로 그치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맞네. 여기가 y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3이니까 한 칸 더 위에 이렇게 y는 3이 그려진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b가 1일 때 a가 1인 건 안 되는 거 확인됐으니까 a를 하나 더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키워도 여기 하나 하고 여기 몇 개? 2개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하나 더 커지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때가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여기서부터 a가 3일 때가 되니까 b가 1이고 a가 3일 때 일단 되는군요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b가 1이고 a가 3인 것도 되고 a가 4인 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게 키가 커져도 그치 교점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4일 때도 되고 그럼 b가 1일 때 a가 마지막으로 5인 것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 해놓고 나면 이제 y는 얼마? 2가 기준선이 되는 b값이 2인 상태를 보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좀 옵니까?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2개의 선이랑 분홍색 선은 그대로 내가 교점을 탐구하는 선이니까 y는 1이랑 y는 3이랑 그 다음에 x파이는 그대로 둬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b가 1일 때는 이제 여기 y는 2가 기준선이 되면서 그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 주기씩 이제 그려준다 치면 자, 빵이고 a가 1일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하나, 둘, 3개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b가 2일 때 a가 1인 게 되네. 이거 2개 합이 무조건 최 무슨 값이 될까요? 속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1, 1일 때 안 됐는데 뭐 1, 2일 때는 안 됐고 2일 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합에서 최소가 생깁니다. 그럼 얘를 이제 키워나가면서 확인을 하자 이거인 거죠. a가 2가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2개, 그치 되는 거니까 될까 안 될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최대를 찾기 위해서 점점 b값을 또 옮겨나가면서 키워나간다라는 얘기죠. 댕겨. 그럼 b가 클수록 좋으니까 b가 얼마인 상황을 보는 게 좋을까? 5인 상황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b가 5면 여기 4고 여기 5가 되니까 자 여기는 y는 5 그려놓고 여기서 출렁거린다 치면 한 칸짜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칸짜리는 하나, 둘. 그치? 3칸짜리는 하나, 둘, 셋. 3개 되네. 4칸짜리는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라서 안 될 거고. 그럼 b가 5일 때 몇 칸짜리가 되는구나? 3칸짜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b가 더 내려가면 a의 키도 더 작아져야 되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변화의 규칙이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25개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어떤 대상 하나를 고정시켜서 내가 그래프의 변화를 어떻게 쉽게 추적할 것인가를 확인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자,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동안 선생님 102번 문항을 적고 있겠습니다. 오늘 뭐가 필요 없어? 채점 알바? 학원에?
아우, 우리는 채점 알바보다 수업할 사람이 너무 필요하지. 한 10년만 기다렸어요. 아, 10년? 기다려볼게. 10년까지나? 한 5년만. 왜? 졸업하고 오려고? 그냥 대학교 가고 와도 돼.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아, 멀리 가면. 아, 멀리 갈 수 있을까? 아, 아니, 주변에도 좋은 학교 많으니까. 좋아, 나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온수학 선생 미쳤다, 이러면서. 멀리 갈 수 있을까 드립친다고. 네가 가봤자 영산대지 이렇게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저희 이거 유튜브 제목 어. 그걸로 바꿔요. 뭐로? 네, 제가 막 2026년 2월 1일 월수금만 이런 거 하지 말고 멀리 갈 수 있을까? 아, 네가 멀리 갈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우리밖에 못하잖아요. 아니 요즘 사실 그런 거. 아, 그냥 일부 공개 안 하고 그냥 전체 공개로 해. 내가 저 까먹어가지고 링크 보내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오늘 알고리즘 떨어지고 떡상만 나와. 큰일 나. 묻히고 싶지 않아. 자, 같이 볼까요? 지금 함수 fx가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3파이 x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에 2x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 마이너스 1. 자,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자, 지금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베타 알파의 최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 구하는 얘기인데, 자, 이 함수 fx가 x는 알파일 때 최대를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일 때 최소를 갖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계에 있는 정역을 한번 찾아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fx라는 이 착골의 삼각함수식의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는 위치를 찾자는 얘기다. 그죠? 그럼 이 식의 최대랑 최소를 찾으려면 이 착골의 식이니까 분명히 코사인을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럴 거면 정역이 같아야 되는데 정역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상태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각의 관계부터 보기로 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역이 얘는 플러스 EX가 있고 얘는 무슨 EX가 있어요? 마이너스 EX. 이거 개수부터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개수 통일하려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 묶어내면 음각공식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이너스 EX보다 EX를 좋아하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코사인의 지금 제곱의 얘는 자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12분의 13파이 이런 구조가 될 거고, 맞지? 코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어차피 마이너스 잡아먹겠죠. 근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이 fx의 함수식이 먼저 코사인 제곱에 자 2x 마이너스 12분의 13파이에 자 그대로 플러스 루트 3의 코사인 에베베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여기 정역이랑 여기 정역 사이의 관계가 몇 도 차이? 몇 분의 몇 파이 더하면 얘가 됩니까? 12분의 6파이 더하면 되니까 2분의 파이 차이네. 무슨 변환? 각변환 들어가겠구나. 얘를 세타로 두면 얘는 세타 플러스 뭐겠구나? 2분의 파이겠구나. 가능하죠? 왜?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지. 근데 그게 조금 계산이 더러운 척 하는 겁니다. 척. 자, 척쟁이 잡으러 갑시다. 자, 그럼 우리가 볼 함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루트 3 코사인의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냥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관찰한다. 라는 생각인 거죠. 가능합니까? 자, 이때 x라는 정역이 0부터 2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세타라는 정역도 범위를 정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세타라는 정역은 여기 2배하고 12분의 13파이를 뺀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세타의 범위가 바로 만들자. 세타의 범위를 여기를 만들어주면 자, 0에다가 2배 하면서 12분의 3파이 뺄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파이부터
그 다음에 2배하고 다시 12분의 13파이 뺄 거니까 4파이 마이너스 12분의 13파이까지. 그지? 몇 주기죠? 2주기다, 그쵸? 자, 2주기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치환해서 정리할 건데, 코사인을 치환할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얘가 지금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루트 3에, 아이고, 이거 해야겠네.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 음수? 음수. 그럼 2분의 홀수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이거 1마 사인 제곱 바꿔야겠네. 그래서 1마 사인 제곱 바꾸면 여기 1, 1은 어차피 없어진다. 그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된 함수식이 마이너스, 그치? 사인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뭐로 치환하시고요? t로 치환하고요. 이 구간에서 이 사인 그래프는 어차피 몇 주기 그래프라서 2주기라서 시작이 어디든 간에 2주기가 나타나면 t의 범위는 무조건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말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말부터 1까지 해서 내가 구할 2차 함수식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루트 3t가 된다. 어떻게 볼록할 거고요? 위로 볼록할 거고. 자, 지금 절편이 0과 마이너스 루트 3인 그러한 2차 함수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이게 말부터 1까지 그려질 건데 그럼 여기 대칭축의 위치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1보다 말보다는 커요 작아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다 1번.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다 2번. 선택의 시간은 10초. 띵동띵동. 어디 띵. 자, 1번이다 2번이다. 1번에 있다. 그쵸? 자, 1번에 있으니까 여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그려지면서 이렇게 하고 자, 1까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가능합니까? 자, 그럼 우리 함수의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를 갖고요. 최대가 얼마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최대인 순간의 정역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최소인 순간의 정역 베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 t는 사인 값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를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정역의 구간 내에서 그려준다 라는 생각인 거죠.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두 주기.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3파이 13파이가 어디쯤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한 주기 2파이고 여기가 절반 주기 파이면 이상하다. 마이너스 12분의 13파이면 마이너스 파이보다 더 간 것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겠죠. 그럼 거기보다 조금 더 간 데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해하니? 여기서부터 몇 주기가 그려져야 되나요? 두 주기. 그러면 이렇게 한 주기. 됐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주기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끝! 자, 그래서 요 구간까지가 정해지고 여기가 그래서 지금 4파이 마이너스 마지막 경계 12분의 13파이의 위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곳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런 데 있겠네. 되었나요? 그럼 그때 최대를 갖는 거니까 알파에서 최대 갖는다 그랬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만드는 x값이 세타 값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4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세타 값을 찾고 나면 또 치안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세타에 대응되는 무슨 값을 또 찾아야 됩니까? x 값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세타를 우리가 방금 뭘로 치환해놨었냐면 2x-12분의 13파이로 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베타-알파의 최대값 찾는 겁니다. 그럼 베타는 클수록 좋겠죠. 알파는 어떨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럼 여기 x값 중에 작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x값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 이 중에 알파 중에 최소를 찾는 거니까. 이 x값이 작으려면 세타 값도 어때야겠습니까? 작아야겠죠. 그럼 여기는 세타 1, 2, 3, 4 중에서 제일 어떤 거 찾으라? 작은 거 찾으라. 이해했니? 자, 그럼 여기 세타 1, 2, 3, 4 중에 제일 작은 건 당연히 여기 세타 1이겠다. 그쵸? 그 세타 1의 정역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가봅시다. 여기가 지금 주기가 2파이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인 그래프가 원래 시작하는 0이 있던 위치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데가 원래 플러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거 기준 잡으면 여기가 3분의 파이였을 거잖아. 그럼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인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일 때 알파 값의 최소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유, 재밌어라. 여기서 알파 하나 찾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베타 찾으러 가야 되죠. 베타는 쉬워요. 그럼 t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됩니까? 1일 때. 그럼 t가 1일 때 최대니까 우리 저기 그래프 성실하게 그려놨으니 이 t 자리에 1 될 때 최대가 되는 거고 y는 1 쭉 그으면 가능한 베타의 값이 이렇게 두 군데의 형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여기를 뭐 세타 5라 그러고 여기를 세타 6라고 둔다 치면 자, 둘 중에 베타는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베타는 어떨수록 좋으니까? 클수록 좋으니까. 그죠? 그럼 베타가 클수록 좋으니까 베타는 여기에 x값 중에 대응되는 값 중에 큰 걸 찾는 거라서 세타도 큰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였죠? 그럼 여기는 한 주기 더 갔으니까 2분의 몇 파이일까요?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5파이가 들어갔을 때 자, 베타의 최대값 생길 거니까 자, 이 식의 계산을 통해서 베타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 뺀 다음에 8분의 11을 계산해서 마무리 짓자라는 얘기인 것까지. 끝!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 함수만 잘 정리를 하면 풀만했는데 정역도 지저분하고 함수도 치환해야 되고 치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하게 엮여있다. 산수만 꼼꼼히 하시면 개념 잡는 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108번으로 갑시다. 몇 분이에요? 거짓말. 진짜야? 진짜예요. 사인 법칙 모르는 사람, 코사인 법칙 모르는 사람. 저희 저번에 문제편 설명했던 그 부분을 정리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좋다. 어떨까요? 근데 그게 너무 일부분이긴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잡아주긴 해야 돼서.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아는 사람. 변기를. 그래, 알겠어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읊조려 보세요. 비율. 나 눈만 뜨고 있으면 어떡해. 아, 읊조릴 게 없었어? 이렇게 했을 때 네, A가 사인 B분의 B고.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사인 법칙. 다원이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뭘 안다고 그러죠? 약간 이런 표정.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규토를 주기가 좀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 스텝까지만, 가이드 스텝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읽어보고 오면, 쌤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어떤 도구로 많이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구조가 어떤 식이고, 도식화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어떨 때 많이 쓰는지, 그런 개념들이 복합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는 규토 보면서 같이 풀어나가고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럼 여기 마스터 스텝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간단하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미적분 시작합시다. 고생했습니다.